이슬람 민족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크리스천에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학교 측에 촉구했습니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정신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과 NGO 단체 따뜻한 하루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도시락 나눔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민족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은 공포와 혐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이슬람 인구. 약 50년 뒤인 2065년엔 전 세계 최대 종교로 급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때문에 기독교계, 특히 한국교회 안에선 이슬람을 견제하고 배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끔찍한 테러를 일삼으면서 공포감을 넘어 이제는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이슬람 민족에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비록 알라신을 믿는 민족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검은 영이 살아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무슬림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효셉 선교사는 다문화 시대로 넘어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300만에 200만에 가까운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한국의 현재 다문화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슬람 포비아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할랄 식품단지 조성 등 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슬람 문화 도입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원활하게 푸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교계 안팎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감신대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학교 측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 교수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4월 피해자의 제보를 들은 동료 교수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S 교수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을 총장과 이사장에게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고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S 교수는 교수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 있을 예정입니다. 감신대 총대학원 송은진 여학생 회장은 S 교수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왜곡되고 부풀려지길 반복했다며 이번 사건은 많은 여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던 만큼 성폭력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학기 감신대 전체 구성원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 및 관련 규정 제정, 성폭력 상담소 설치, 성문제 전문 상담사 배치, S 교수 징계 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성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으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먼저 그동안 금기시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성평등 논의를
공동체 내부에서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한국기독학생회 소속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가페미 행사는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여성으로서 겪은 차별과 불편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여성 사역자 중에 하나인 전혜원 간사는 때론 무모함도 필요해 보인다며 완벽한 대안을 기다리기보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보는데 첫 번째 의의를 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이 이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이거다라고 딱 내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렇게 강요당했던 그 목소리들을 이제는 좀 내보자, 그 첫 발자국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가페미인 것 같아요. 여성을 단순히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교회 내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전통적인 당의 구조는 여성이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이런 당회 대신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인천의 더 작은 교회는 운영위원 7인 중에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해놨습니다. 전영준 담임 목사는 성도 중심의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 성도들을 대표해 여성도가 말씀을 전하거나 리더십으로 활동하는 일도 어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사실은 이게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아니고 역할의 차이인데 그 역할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감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서로를 더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 않듯 성평등한 공동체 역시 한순간에 만들어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성평등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정신으로 디아코니아 이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30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 미랄 복지재단은 그동안의 사역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섬김의 정신과 가치를 전할 계획입니다.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김진 소장은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섬김 정신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향후 디아코니아가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내외 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디아코니아 교육, 리더십 세미나, 젊은 디아콘 캠프 등의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날 한국인 최초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김영식 교수의 저서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최근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가 출간한 첫 번째 책으로 김 교수가 한국 전쟁으로 한 팔을 잃고 장애구화가 된 후 국내 유일의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TV 기독교 복음방송과 비영리단체 따뜻한 하루가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구TV 직원들은 335 모여 카네이션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따뜻한 하루에서 준비한 반찬들을 직접 용기에 담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카네이션과 도시락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50가구에 구TV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구TV가 선한 사역을 알리는 기독교 방송사로서 직접 나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동참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하루의 김광일 대표는 이렇게 기독교 방송사가 직접 봉사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더 활발한 연계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한 구TV 직원은 매일 오고 가는 회사 근처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봉사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국교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번 달 총회의 신학위원회가 동성결혼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그 내용에는 교회가 게이를 반대한 차별의 역사를 점검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차기 총회장인 브라우닝 목사는 신학포럼의 주장은 결국 교회가 과거 발언에 대해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바라기는 총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년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해왔지만 교회가 이에 동참할지 여부는 개별적 판단에 맡겨왔습니다. 미국 유명 토크쇼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졸업식에서 내면의 진실을 따르며 영적인 삶을 살라고 전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뉴욕 스키드모어 칼리지 졸업식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내가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 밖에는 커다랗고 나쁜 세상이 펼쳐져 있다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부르심을 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곳 졸업식 축사를 흔쾌히 승낙한 이유도 밝혀졌는데요. 그녀가 남아프리카의 빈민 여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 제자가 같은 날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난해 1월 에볼라 사태가 종식됐지만 다시 재발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복지부가 허가를 고려하고 있는 백신을 콩고 민주공화국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창궐 우려에 직면한 콩고가 백신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식 허가받은 백신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달 12일 에볼라 확진자들이 숨지는 사태가 이어지자 후보 백신 처방이라도 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콩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난달 22일 북부에서 출혈을 동반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글라데시 대법원 앞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이 우상화 반대에 부딪히며 뒤뜰로 이전됐다는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 조각상이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율법의 여신 테미스와 비슷하다고 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조각상을 만든 작가는 작품이 방글라데시 여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각가 하크는 조각상이 외딴 곳으로 보내졌고 완전히 폐기됐을 수 있다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조각품 이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 만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 검정 혼용해서 검정 체제로 전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정 교과서 대신 사용할 교과서의 제작 일정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 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해체됩니다. 동부가 역사 왜곡 대응이나 교과서 개발 지원 등의 업무는 정책실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선전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최근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정 액체를 넣은 계란 모양 물체가 선전물에 날아든 건데요. 북한 당국은 이 일을 심각하게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 등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선전물이 훼손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이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됩니다. 올해는 전국 257개 해수욕장이 평균 44일 정도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준비돼 있어 국민의 여름 휴가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 등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입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입법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이 법률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논평에서 위헌심판제청이 계속되는 것은 헌재의 위상을 무시하고 법관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헌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탈핵 메시지 릴레이 인증샷을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핵에너지 전환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탈핵 염원 메시지를 적어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 탈핵, 월성 1호기, 신고리 56호기를 해시태그로 걸면 됩니다. 한국예수전도단이 오는 25일부터 4박 5일간 미션 컨퍼런스 서울 2017을 개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대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